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고색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전체를 전부 다 조사하겠다.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출구조사, 선호도조사, 지지도조사 이런 것들은 뭐 일부 표본을 좀 추출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체험학습 참여 희망 조사하려면 모든 학생들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제품 조사에서 30개 선택하는 것도 제품의 일부만 선택하는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수 조사 전체를 전부 다 조사한다라는 용어 정확하게 학습되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별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 값은 뭐 얼마냐 물어봤는데요. 아이고 표 보는 방법을 물어본 거죠. 확률의 총합이 좀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10분의 2에다가 5분의 1도 또 10분의 2가 되겠죠. 이곳에 a를 더하게 해주면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의 4가 이제 5분의 2에다가 a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해서 1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5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의 가장 기본적인 확률 분포표 보는 방법 질문 던지는 역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이제 평균 분산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항분포 np 놓고 벌써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이항분포 np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좀 구하게 되면 이제 np 이렇게 좀 구해가는 거겠고,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npq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런 항목 좀 조사.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100하고 5분의 1을 좀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20에다가 또 5분의 좀 4를 좀 곱하면 되는 거니까 16이 되는 건가요? 16입니다라고 해서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뭐 36이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확률별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분산, 표준, 편차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확률분포표에서 일단은 뭐 분산 이런 거 두고 하면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열심히 변수하고 확률들을 좀 곱하기 해서 더하기 가는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평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6에 8 해서 일단 평균을 가볍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평균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별수를 좀 제곱해서 곱하게 되는 거니까 4를 곱하게 해주니까 2가 되겠고, 9를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분의 16인데 일단 약분하면 3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5에다가 또 8을 좀 더하게 해주니까 23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분선을 좀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3에서 빼기 3분의 8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단 뭐 9로 좀 통분돼서 3을 곱해주니까 69에다가 64를 좀 빼는 거니까 9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뭐 표준 편차를 좀 구해야 되면 표준 편차는 뭐 분산의 루트를 씌워가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9분의 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표준 편차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루트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9분의 3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서 나중에 좀 계산하려면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9분의 5 더하기 3 루트 5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뭐 큰 흐름틀에서 확률 분포표 주어졌을 때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을 구해갈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 항목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평상시에 연습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별수 x의 평균 표준 편차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죠. 분산을 물어봤는데 아이고 변수변을 물어본 거죠. 분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a제곱 발현수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지금은 뭐 5x 마이너스 2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25 분산 이렇게 좀 처리해두면 되겠고요. 뭐 표준 편차가 4라는 얘기는 분산은 뭐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뭐 5제곱에다가 4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0의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는 뭐 40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변수 변환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다음 또 변수 변화를 물어본 거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a 시그마 x 이렇게 좀 처리해가야 되는 내용. 지금 뭐 문제에 좀 적용해가게 되면 마이너스 2 돼 있어도 아이고 이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하면 이제 절대값을 지어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음수까지 보면서 아이고 그런 것까지 가면서 물어본 건데요. 그럼 2배의 시그마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 이게 4제곱이니까 4라는 부분들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8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 역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아이쿠 뭐 이거 통계 이론을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항분포에서 결국은 이 부분들의 a에 해당하는 정규분포를 쓸 때 이제 m 그다음에 시그마적으로 그렇게 써가는 거니까요. 결국은 평균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은 m 값에 해당하는 거겠고 이건 뭐 mp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죠. 30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60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B에 해당하는 것은 시그마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NPQ 이렇게 분산을 구해가면 되겠죠. 60에다가 또 5분의 4를 또 마저 곱하게 가면 되는 내용 뭐 4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 둘을 좀 뭐 문제에서 좀 뭐라 했습니까?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결과는 108입니다라는 이야기. 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행횟수가 충분히 좀 커져가면 정규분포 뭐에 좀 근접해 간다 이런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 다음에 뭐 정규분포에서 어떤 항목들이 좀 이렇게 정리된 식형태에 써져 가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평균 40, 모표준 편차 10인 정규분포에서 크기가 바뀐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익스펙테이션 엑스파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이건 모평균으로 같습니다. 아이고 이론 점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시그마 엑스파 이렇게 좀 구해달라는 얘기는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00인 추출했으니까 10분의 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또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결과는 또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될 때면 합을 구해달라. 아이고 그럼 뭐 41입니다라고 역시 구해가는 내용. 우리가 좀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사이에 이제 관계를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평균의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 x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아이고 이론 점검해 가는 거죠. 표본 평균 x파의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 편차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아이고 이거 expectation x파 이꼴 m입니다라는 역시 이론 점검 역시 맞는 이론이 써져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은 아이고 이게 좀 뭐가 되겠죠? 이게 좀 n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써져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좀 살짝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써져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르게 써져 있는데요. 되시죠? 충분히 크지 않아도 정규분포 크지 않아도 근사적으로는 또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들. 아이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 좀 점검하고 또 이론 학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K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 값을 또 스몰 X만 바라고 좀 잘했죠. 모평균에서 실내 구간 좀 열심히 표시했는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실내 구간 길이라고 했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 자체가 우리가 좀 x 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사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이란 사실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x 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해서 별 좀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오른쪽 값이 베타고 전체 값이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서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게 되면요. 뭐 x바가 좀 사라지는 거니까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불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 길이는 x바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는데 아이고 이 값에는 이제 x바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99% 실내 구간 길이 구한다. 그러지만 99%는 2.58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2.58에 두 배를 해야 되는 형태라면은 아이고 5.16이 돼야 되고 95%될 때는 1.96의 두 배니까 3.9이 되니까 이게 스스로 맞바꿔놨죠. 둘 다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값이 커질수록 실내 구간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거 좀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본 크기가 같을 때 고정돼 있을 때 실내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z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 또 짧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뭐 4번. 실내 구간과 관련된 얘기는 뭐 실내 구간 해당하는 좀 식을 좀 쓰고, 그럼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것도 뭐 빼기 해서 간단하게 좀 식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실내 구간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좀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과점에서 만드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죠. 36g 이하일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좀 살짝 내용 정리해주면 이제 평균이 뭐 4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36 이런 부분보다 작은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수식 형태로 보게 되면 x 값이 3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당연히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표준 편차 2분의 z 값이 이제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36 그다음에 평균 40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z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477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뭐 0.5에서 0.4772를 좀 빼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2, 8 해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셨습니까? 큰 틀, 뭐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는 확실히 이제 무엇을 푸는지를 이렇게 살짝 모양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이제 수식을 하는 게 좀 안전하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그냥 곧바로 수식 처리해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귤 한 개의 무게는 평균 80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9개를 넣어서 아이고 귤을 9개를 넣어서 어쨌든 693g 이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693을 뭐 일단 9로 좀 나눠야 되겠죠. 7, 63에다가 63 이렇게 되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g.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80g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77g 이하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면 이제 불량으로 판정한다 이런 뜻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쭉 표본 평균 자체가 좀 77보다 좀 작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그럼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뭐 표준화 과정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좀 처리된다는 사실이죠. 몇 개를 추출한 거야? 9개를 추출했으니까 3분의 6 해주니까 2분의가 되겠고, 그 다음 77, 80이니까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z값이 마이너스 1.5 이거보다 좀 작을 그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5에 433이 돼 있으니까 계산은 또 0.5에서 빼기 0.433이 처리가 되게 되면 0.0668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인가요? 됐죠? 이렇게 되죠.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을 일시 좀 만상자를 좀 만든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나오냐는 얘기인데, 뭐 상자 하나당 확률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뭐 만 번이나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시 동그라미 4개죠. 1000번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항부포입니다라고 좀 살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기대값을 좀 구해가는 거니까 NP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요. 아이고 자릿수 맞춘 거죠. 그냥 결과가 668입니다라고 마지막 산수를 좀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자체가 이렇게 9개를 추출한 무게가 되는 거니까 한 개의 무게로 가야 되니까 이제 표본 평균 자체를 좀 구해가는 이런 절차들 이런 것 좀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화 과정식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고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평균 구했고요. 이걸 가지고 모평을 추정한다는 얘기죠. m 자체는 우리가 이제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한다. 좌측 우측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죠. 이쪽은 뭐 빼기 좀 써가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 이제 85 돼 있으니까 85 처리해주면 되겠고. 99% 신뢰 구간 2.58을 좀 쓰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100인 추출 10분의 표준 편차 얼마 6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쪽만 잘하면 되겠죠. 85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10분의 계산해 주니까 48에다가 58 40
5, 6, 30, 3 말고 2, 6, 12, 15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1.5를 더해야 되니까 86.548 뭐 이런 형태로서 계산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6.548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오른쪽 값이죠. 오른쪽 값 되는 부분 1번에 있습니까? 겹치는 거 없죠. 548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1번이 좀 다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어떻게 좀 연산을 해가느냐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전구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82개를 또 추출해가지고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보다 편차가 6시간인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99% 실리건 또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아이쿠. 그럼 또 오른쪽만 잘 조사하면 되겠죠?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또 열심히 또 한번 또 산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주 100시간이니까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99% 2.58을 좀 쓰면 되겠고 추출은 81개 이제 9분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었으니까 6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100에다가 뭐 먼저 3 나누기부터 할까요? 3, 8, 2, 24에다가 3, 6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 6, 12에다가 2, 8, 2, 16, 1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1.72 100에다가 1.7을 좀 더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 형태를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01.7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5번입니다라고 풀이 또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실내 구간식에서 정확하게 좀 계산하는 부분들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역시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자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연습을 조금만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 A 자동차의 연비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9대를 또 추출해가지고 연비를 조사했더니 리터당 14km를 좀 가겠고 표준편차가 또 리터당 5km 가는 표준편차가 나왔습니다. 95% 어이쿠 또 실내구간 열심히 구해간 건가요?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되겠죠.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평균 이제 14km를 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이쿠 95%니까 1.96으로 계산하죠. 1.96 49대 조사했으니까 7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가 5입니다. 5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약분이 되는 건가요? 0.2714에다가 56, 7, 8에 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또 계산하면 58, 40에다가 이 1.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되니까 우측 값이 그러면 15.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5.4 나오는 부분들은 4번에 좀 바른 답이 있으니까 4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우측 값이 이제 15.4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4번을 좀 답하면 되겠죠? 실내 구간을 구해가는 문제가 연속해서 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실내 구간 구해가는 거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 나갔고 더하기 하는 것보다는 작가 같다. 이번 기회에 이제 확실하게 실내 구간에 대한 식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발화율이 90%인 어떤 씨앗을 100개 심었습니다. K개 이상 발화될 확률이 95% 이상이 되려면 KZ값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하나 뭐 발화될 확률이 각각 서로 독립적인 거니까 이 양분법을 따르는 거죠. 100개 확률은 이제 10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또 근사적으로 또 정규분법을 따라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열심히 곱하니까 90개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또 10분의 1 곱하니까 9니까 3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정규 모양 보게 되면 이제 뭐 대략 90개 정도 발화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K개 이상 발화될 확률 K에서 이제 이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이 이제 0.95보다 좀 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0.95에 해당하는 확률들 해주면 0.45 부분을 더 추가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준화식 할 때 이제 1.65 그러니까 이건 음수값 쪽으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뭐 수식으로 이제 살펴가게 되면 K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한 부분들이 이제 0.95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되라 이런 얘기인데 뭐 표준화식을 좀 이렇게 열심히 Z를 좀 고쳐서 어플을 좀 진행하게 되면 Z 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K-9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0.95보다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3분의 k-90이라는 이 값은 이게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마이너스 1.65 이 값보다는 더 작은 이런 값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이제 90 에다가 빼기 3을 곱하게 되면 3, 5, 15에다가 3, 6 18에다가 19 되겠고 3, 1은 3, 4.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3, 3, 5, 15, 3, 6, 18, 19 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85보다는 좀 더 큰 건가요? 85.0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요거보다는 좀 K값이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뭐 K의 최대값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은 정답 8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뭐 문제 주어진 부분 1.65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좀 계산만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파악이 좀 잘 안 될 때 정규분포 모양을 좀 살짝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그런 걸 조금 더 확인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확실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연수 ABC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한 A값을 좀 모두 다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뭐 확률의 총합 이렇게 되는데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주면 이제 6입니다라는 결계식 좀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똑같이 또 6분의가 돼 있으니까요.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결과가 좀 11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하하 부정방정식이죠. 문자가 3개인데 관계식 2개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뭐 개수가 큰 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C값이 1입니다 라고 해주면 A 플러스 B는 5에다가 A 더하기 2B는 그러면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B값은 3 이렇게 나오겠고 3이 되니까 A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A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C값이 2가 됐을 때는 A 더하기 B는 4 처리해주면 되겠고 A 더하기 2B는 그럼 이제 6을 빼니까 5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B값은 1 되는 거니까 A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C값이 3이 되면 9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자연수 나오면은 아이고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값 이렇게 2개가 되는 거니까 A값 가능한 A값의 합들을 구해달라. 그럼 뭐 5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좀 질문하는 바가 좀 살짝 좀 약간 변화를 좀 꽤 했지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표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뭐 확률의 총합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뭐 기대값 구해가는 뭐 간단한 그런 수식 형태 간단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그럼 일단 기본식을 쓰고 어떻게 풀까 이런 걸 조금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화력이 주어져 있는데요. 무슨 식인가요? 이거 겁주는 건데요. 가운데 부분 이게 볼 때 이제 20 컨비네이션 X, 그럼 이제 2분의 1의 X 제곱, 2분의 1의 20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을 좀 포장해 두는 거죠. 그렇게 되겠고, 아이쿠 이거는 그럼 이제 이게 X에다 0 집어넣을 때 확률이잖아요. X에 20 집어넣을 때 확률이겠고, 그럼 뭐 그냥 지금 이렇게 가운데 써져 있는 부분도 그냥 0부터 20까지 전부가 처리되는데 괜시리 나눠가지고 겁을 팍팍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로 되어 있는 거죠. 시행의 확률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당연히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항분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행 횟수는 당연히 20이 되겠고 확률이 2분의 1 되는 이런 내용들 이 항목을 좀 이해하면 되죠. 이때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NPQ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뭐 20에다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전부 다 곱하기 하니까 4, 5, 20 해서 결과는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겁을 좀 많이 줬는데 역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무엇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접근도 가능한 거니까 뭐 시기에 좀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이제 시기 무엇인지 좀 생각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학습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숫자 1, 2, 3이 적힌 공이 각각 2개씩 6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적힌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라고 돼 있을 때 다음 식 2개가 서로 다른 또 2점에서 만날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뭐 변수 X는 가장 옳고 3개 꺼내는 거죠. 3개 숫자에 적힌 합이니까 1, 1, 2에다가 4보다는 큰 숫자겠고 제일 크면 3, 3, 6에다가 8까지 좀 가능한 이런 숫자들이 좀 나오는 거죠.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고요. 문제는 직선과 이 참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이고 이거 판별식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라지 x고 스몰 x고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분의 x, x제곱 플러스 라지 x제곱은 이꼴
2x 플러스 5 라지 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2분의 1 x에다가 아이고 이거 뭐 분자에 써야 되겠군요. 자, 2분의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지금 x가 지금 우리를 몹시 헷갈리게 하는데요. 플러스 5x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다른 두 점이 뭐 근 두 개가 가는 거니까 판별식 조사하는 거죠. 1 빼기 부호를 또 바꿔서 또 더하기로 가야 되겠군요. 2x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x 제곱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좋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조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보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3차 함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중근간은 이런 모양에다가 나중에 또 1만큼 더 평행이동시킨 이런 얘기니까 이쪽이 0이고 이쪽이 5니까 우리가 좀 성립 안 할 때 부분들은 뭐 5일 때부터 이제 이미 1이 돼가니까 x4만 좀 조사를 좀 해보면 되겠죠. 그럼 4를 조사하게 되면은 8에다가 마8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보다 좀 작은 그런 형태니까 이게 좀 성립 안 하겠고 x는 5만 되더라도 x가 5가 되게 되면 당연히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다 양수가 되가니까 전부 다 성립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변수로 따져보게 되면 5에서부터 8까지 쭉 이렇게 다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1 빼기 x가 이제 4일 때 이 확률 이렇게 좀 빼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전체 공이 몇 개 들어있었죠? 두 개씩 6개가 들어있는 곳에서 좀 3개를 골라놓으니까 6컴비네이션 3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1, 2개는 자동으로 고르고, 자동으로 2개 고르고 2를 좀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2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이 사라지면은 20이 되겠고 20분의 2니까 10분의 1에서 10분의 9입니다라고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뭐 나중에 뭐 판별식 구해가는 것은 이거 은근히 좀 헷갈린데요. 변수 자체랑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다음에 이쪽에 확률 변수 x고 이거 좀 구별하는 거 좀 헷갈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4일 때 전체에서 뭐 이렇게 지금 변수 자체가 4부터 8까지 있는데 그럼 5, 6, 7, 8 뭐 다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에 해당하는 여사건 형태의 좀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간다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꼼꼼하게 연산을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6의 약수인 또는 2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좀 xn이라고 하겠습니다. 6의 약수면 1, 2, 3, 6이 되겠고 여기에 또는이잖아요. 2배수면 2, 4, 4를 또 추가하게 되면 아이쿠 그럼 뭐 xn의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감 것은 뭐 확률이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6분의 5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n번 시행 중에서 2번 n 플러스 1 시행해서 어이구 이게 열심히 산산한 얘기인데요. 뭐 똑같은 일을 뭐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 시행이 되는 거죠.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6분의 5가 또 2번 일어나고 6분의 1이 n-2번 일어납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n 플러스 1번 시행하는 것만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 6분의 5가 2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6분의 1이 또 n-1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약분 처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이쪽이 좀 6분의 이렇게 넣는 건가요?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n-1 처리되겠고 컨비네이션 2는 또 똑같이 약분되니까 안 해도 되죠. n 플러스 1 n 처리해주겠고 6을 좀 분자에 좀 곱하게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또 약분되는군요. 그럼 n 플러스 1분의 6n-6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누기를 직접 하게 되면 6 나누고겠고 6n 플러스 6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빼기 n 플러스 1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서 생각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뒤쪽 부분들이 역시 좀 풀리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n이 2 이상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죠. 2 이상 이렇게 되니까 2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2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까 되겠고 n이 3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되겠고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6분의 1이니까 되겠고 n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 1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약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에다가 11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n 값의 합은 그러면 뭐 21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기호 형태 좀 된 부분들 조금만 뭐 신경 쓰게 되면 기호 형태에 좀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주사위를 좀 던지고 이런 부분들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살짝 좀 적응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든 식들 약분 다 되게 만들어놨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연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연습하는 기회를 삼아서 실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1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1개월 자기 주도 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 표준편차 정의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 M이고 표준편차는 6이네요. 36명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열심히 했더니 X1이 표준평균 X1 바가 되겠고 99% 신뢰 구간에서 더 구했습니다. 85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M 값은 사실은 이제 X1 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계산되는 이 결과들이 좀 주어진 거죠. 85 주어져 있겠고 문제 자체가 9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99%는 좀 뭐로 계산하는가요? 2.5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명 추출했고 그 다음에 6시간 이렇게 되니까 6분의 6에서 계산하기 좀 쉽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됐습니까? 자, 이것에서 그러면 이제 X1 바 부분들이 이제 85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A라고 되어 있는데 A 값은 여기 계산 결과니까 2.58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교묘하게 전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N명을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또 조사를 했을 때 X2 바가 되겠고, 또 신뢰 구간 99%에서 열심히 좀 조사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좀 이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해주면 좀 X2 바에다가 역시 또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계산해서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좀 10분의 9, 그러니까 X2 바가 자체가 이제 10분의 9 X1 바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2.58,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6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뭐가 됐습니까? 3분의 2 A다 라는 얘기는 뭐 3분의 2 곱하기 2.58이다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제부터 연산만 좀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때문에 85가 됐으니까 10분의 9 곱하기 85 약분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2분의 9 곱하기 5로 좀 약분해 볼까요? 5, 1은 5, 5, 7, 3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이고, 그럼 2분의 9, 7, 63에다가 9, 1은 9, 15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뭐 이리 되셨습니까? 2, 7, 2, 14, 2, 6, 12, 76.5 되는 거예요? 좀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 다음은 2.58이 좀 약분되는 거니까 요거 일단 약분하면 3 되는 거니까 루트 n은 9가 되겠고 n은 이꼴 그러면 80이라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값을 구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야 됐군요. 그러면은 81이니까 157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157.5 해서 그러면 2번이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죠? 화려한 형태는 뭐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신뢰 구간 구해가는 식 요거 x1 바 그다음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뭐 m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되는 요 모양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자체가 그런 공식 형태에 맞춰주는 거니까 오른쪽 한쪽만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 읽으면서 좀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고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이 50인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1, 2, 3, 4를 옳고 구체적인 표본을 좀 예를 좀 들었다는 얘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모평균 신뢰 구간을 좀 열심히 구했더니 신뢰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x1 바 더하기 뭐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열심히 좀 뺄 거니까요. x1 바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 줄 거니까 이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들은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모 표준 편차를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질문 던졌다는 얘기는 요거를 이제 표본 표준 편차를 들어가는 얘기죠. 표본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좀 계산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죠? 오호, 나름 문제 재밌는데요. 1.96은 뭐 큰 문제 없이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2배의 1.96에다가 뭐 루트 50 이렇게 처리되겠고, 아이코 이거 표본 표준 편차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1, 2, 3, 4, 5가 각각 10개씩 있겠다. 뭐 평균은 일단은 뭐 X바 자체는 3인 걸 뭐 금방 구해오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표본 표준 편차 좀 열심히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죠. 이제 분산부터 구해갈까요? 이 부분들은 뭐 평균을 좀 뺏어니까 편차를 구하면 이제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제곱해서 4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이 되겠고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이 되겠고 4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각 지금 10개씩 있는 거죠. 각각 10개씩 그래서 전체가 50개가 되는 거니까 10개씩 해서 50개가 되는 거니까 10을 곱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전체를 50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49로 나누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 표준 편차랑 이제 값이 좀 유사해지고 위해서 열심히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49분의 5, 10에다가 100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뭐 여기 계산 결과가 7분의 10 이렇게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50 쓰면 되겠고 여기는 2 곱하기 1.96에다가 7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이 약분이 좀 되는 거죠. 0.27이 14에다가 7, 8이 56, 2.8 되게 되면 되는 그런 내용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 5 루트 2에다가 그러면 2.8에다가 2를 좀 이렇게 곱하기 주는 건데 그럼 약분을 5를 좀 곱하기 할까요? 뭐가 좀 좋은가요? 일단 약분해서 루트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5를 좀 곱하기 해주면은 25분의 58, 40에다가 4, 2, 5, 10이니까 14점 루트 이렇게 14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면 좀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5분의 14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형태는 아닌데 일단은 뭐 이곳에서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자체가 된다는 것은 처리해가야 되겠고 이때 이제 모 표준 편차가 그어지지 않은 걸 보고 표본 표준 편차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 좀 계산해 갈 때 평균은 좀 대칭 구조니까 금방 구해갈 수 있겠고 이때 이제 이렇게 실제 편차 제곱을 구해가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통해서 구해갈 때 49로 나누라고 즉 n-를 좀 나누게 가는 이 절차 부분들이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좀 핵심이니까 이건 뭐 표본 분산이 된 거고 루트를 씌워서 7분의 10을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갈 때 계산에서 이제 충격세들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런 좀 잘 챙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그런 건데 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고대고 시험 문제 약간 좀 색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뒤쪽에 추정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문제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론 다져가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라면서 고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